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뉴스 최영석입니다. GM이 자율주행 사업부 GM 크루즈에 대해서 로보택시 분야를 포기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에 집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GM에는 좀 설명하면 크루즈, 슈퍼크루즈, 울트라 크루즈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크루즈는 GM의 자율주행 사업부 이름이고요. 슈퍼크루즈는 반자율주행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레벨 2, 3, 이 개념을 말하는 거고, 울트라 크루즈는 레벨 5, 4, 5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계획에 그 일거에서 순차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47개의 자율주행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17개 회사가 로보택시를 운영 중입니다. 중국이 가장 많죠. 바이두가 앞장서 있고 위라이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6개 도시에서 600개 이상을 로보택시를 운영합니다. 주로 이 회사는 미니버스를 중심으로 하고 셔틀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하죠.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차를 상용화를 촉진하고 있어서 사실상 그냥 이 운행 대수로만 따진다고 그러면 중국 우한을 비교해서 중국이 훨씬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죠. 알아둬야 할 것이 자율주행이라고 로보택시라고 해도 운행되는 지역, 전 지역에서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만 하더라도 샌프란시스코, LA, 피닉스 이런 도시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일정 지역에서 한정된 조건, 한정된 속도로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우 웨이모가 지금은 앞장서 있고요. 이제 아마존에 운영하고 있는 죽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그 엔지니어, 고급 엔지니어가 죽수로 또 이전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이 죽수가 있고 누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누로는 최근에 그 배달 로봇을 중심으로 하다가 아예 시스템을 판매하는 회사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도 지금 자율주행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복잡한 뉴스라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이 자율주행 사업 또는 로보택시 사업이 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할 수 있겠는데 GM의 입장에서는 특히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 폭스바겐, 도요타, GM, 현대 이런 대형 회사들은 지금 비용 절감이 가장 큰 문제고 우선순위를 정했고 그 우선순위에서 로보택시가 일부 후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핵심은 다시 정리하자면 로보택시를 포기하고 그 배경은 자본 효율성이다. 그래서 이 크루즈하고 GM 기술팀을 통합해서 운송의 미래 발전을 추구한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런 다른 회사들 차이죠.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이 산업의 변화를 바꿀지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루즈라고 하는 회사는 2016년까지는 독자적으로 운행됐다가 2016년에 GM이 10억 달러 투자해서 크루즈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소프트뱅크와 혼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GM이 소프트뱅크 지분을 인수해서 지금은 혼다하고 GM이 이 지분을 대부분 가지고 있죠. 두 회사 지분이 115억 달러가 되는데요. 그 혼다도 최근에는 이 GM의 이 역사의 발표에 따라서 어제 마찬가지로 GM과의 자율주행 사업을 해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또 다른 차원에서 업계의 그 제휴관계가 변화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GM의 크루즈 자율주행에서는 우선은 고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요즘은 이제 엔드 투 엔드 이게 좀 최근에 한 단계 더 발전해서 P2P 그러니까 포인트 투 포인트, 파킹 투 파킹 이런 개념이 있죠. 그 D to T도 D to D도 있고 디파처 투 디파처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인공지능이 그 모든 그 과정을 다 통합해서 실행한다 이런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엔드 투 엔드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테슬라가 먼저 주도를 했고, 그 다른 회사들이 그걸 따라서 했고, 특히 중국의 스타트업들이 이 기술을 많이 채용하면서 최근에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샤오펑이 가장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크루즈는 이 테슬라하고 달리 라이다, GPS, 레이더, 고정밀 카메라, 뭐 이런 그 가능한 센서를 모두 동원하는 형태로 기술적으로 그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 배경이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GM은 이제 2023년 8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24시간 동안 내내 로보택시 영업을 허가를 받았었는데 그 여러 사고로 인해서 그해 10월에 캘리포니아 다량당국 영업권을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2011월에는 모든 공공도로에서 차량 운행을 스스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CEO까지 바뀌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GM 크루즈 CEO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해소가 되고 다른
발전으로 그 단계로 나갈 것 같다는 뉴스가 올 여름을 시작으로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로보택시 사업은 포기하는 쪽으로 일단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GM은 2021년에 그 투자자 나를 통해서 오른쪽 그린 것 같은 그들의 로드맵을 발표했었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익성을 내겠다 하는 걸 했었는데 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초기에 크루즈에 100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그래서 2021년에 이야기하기를 기대 수익이 2020년대 말까지는 연간 500억 달러가 되겠다,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희망사항에 또 할 수 있는 게 맞겠죠.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은 비용 절감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GM의 이제 그 슈퍼크루즈, 그러니까 레벨 2, 3 관련해 우리가 흔히 에이다스라고 그러죠. 에이다스 기술을 발전해 보자면 2020년 이전에는 도심지 주행이 가능한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계획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때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발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에스컬레이드하고 혐오 EV에다가 슈퍼크루즈 2.0을 탑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GM의 슈퍼크루즈는 자동 차선 변경도 가능하고 그 에이다스, ACC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당히 발전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따져보면은 레벨 2 또는 레벨 3 정도로 레벨 3라고 표현할 수는 아직 없을 것 같네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울트라 크루즈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원래 2023년을 런칭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레벨 4를 시행한다는 거였고요. 충돌제로, GM의 그 슬로건입니다. 충돌제로, 배기가스 제로, 혼잡 제로를 위한 운전자 지원 기술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완전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테슬라는 풀 셀프 드라이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은 이 자율주행 관련 또는 로보택시 관련 규제가 각 지방 정부, 주 정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 당연히 주 정부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중구난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테슬라가 그 트럼프의 공동정부에 뭐 참여하다시피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이것을 연방정부에서 통할하는 형태로 바꾸겠다 하는 지금 움직임이 미국 내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두고 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일론 머스크가 공동정부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를 지지한 가장 큰 배경이 아마 이쪽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의견들이 이 대다수입니다. 어쨌든 이제 GM의 슈퍼크루즈 같은 경우는 기술적 특징이 기본적으로 고정밀 지도를 이용하는데 지금 오른쪽 사진이 미국 내에서 GM의 슈퍼크루즈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 사진을 표현한 겁니다. 네, 상당히 이제 도로상을 많이 있긴 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본적으로 이게 뭔가 특별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운전자가 운전에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전방을 주시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를 그냥 자율주행을 써버리고 있는데 자율주행이 분명히 레벨 3냐 레벨 4냐 레벨 5냐 구분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사람이 완전 자율주행을 예를 들어서 스티어링 휠도 없고 페달도 없고 하는 상태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지금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테슬라는 항상 그랬지만 2016년부터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1년 후, 2년 후, 내년에, 올해 말에 제가 듣는 것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왔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뚜렷한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것이 그렇게 쉽게 테슬라가 원하는 대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슈퍼크루즈하고 테슬라의 가장 큰 차이라고 데이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많은 실도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또 작년부터는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서 사실은 이 시뮬레이션하고 실도로 데이터 축적을 포함하면 테슬라가 아마 주행 실험은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이게 그 앞으로 이 자율주행 기술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 결국은 그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것도 논란이 많기는 하죠. 고정밀지도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 맵리스 반도체 분야에서도 그 이제 팹리스란 말이 있죠. 공장 없는 맵리스 지도가 없는 그런 형태로 가는 그 엔드투엔드 방식이 등장해서 이 분야도 앞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 GM의 자율주행 크루즈를 계기로
크루즈의 로보택시 사업 포기를 계기로 그 자율주행의 미래를 잠깐 짚어보자면 일단 최근에는 AI가 주도합니다. 이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AI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 5까지는 어렵지 않냐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테슬라하고 웨이모는 미국에서 그 바이두하고 화웨이 등, 뭐 샤오펑 등, 니오 등 이 중국의 스타트업들은 엄청나게 강력하게 그들의 기술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두 나라가 미국은 반도체에서는 일단은 앞서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은 인공지능에서는 데이터 축적이 훨씬 더 많은 데이터 축적이 가능한 중국이 더 앞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 분야에서 기술 발전은 중국이 더 머지않아 주도하지 않을까 하는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단순히 이제 GM 크루즈가 로보택시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이 로보택시 사업 측면에서 거론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자율주행차 산업과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고려할 수 있고 또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그들의 사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로보택시 사업이 그렇게 금방 사업화돼서 수익을 낼 수는 없다는 것이 지금 일단은 이 공통된 의견인데 이게 대해서도 보는 시각이 또 다르죠. 지금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따라가기 힘들다는 의견이 물론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린 GM의 다음 행보가 궁금합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